그렇게 석고소묘가 후룩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그리면 좋을까 고민했던 시절에 그렸던 그림과 과정입니다. 못 보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위쪽에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당시에 자료를 보고 그린다? 대상을 항상 직접 보고 그려왔던 상황에서 이미 답안지처럼 나와있는 출력물을 보고 그린다는 것은 저에게 큰 거부감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저걸 왜 베껴 그리지? 카메라로 찍힌 결과물에는 평면 안의 형태와 색감이 알아보기 쉽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고 그리는 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메리트도 없다고 생각했죠. 대상을 관찰하며 그릴 때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쉬우면서 그런 결과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요. 그림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모작은 많이 해왔으니 다시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냥 이건 시간 낭비야. 그럴 바에는 석고상 하나 더 그리는 게 낫지. 석고상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해석해서 담아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누군가는 석고상을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저기 저 늪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막무시해. 우프죠. 장르나 소재 하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오는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고민을 거듭하다 안 보여. 떠밀리듯 첫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니까 그림 분석은 간단하게 하면서 경험을 통한 생각의 흐름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인물화 스칼렛 요한슨 과정 중입니다. 그 전에도 석고상 이외에 다른 소재를 그린 적이 있지만 그 역시도 실제 대상을 놓고 그려왔기 때문에 하라는 그림은 안 그리고 자료를 보고 그린다는 거부감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왜 싸우는 거야? 이거 봐. 막상 그리니까 그냥 그려지잖아. 석고상 밑작업할 때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데 자료에 정답 다 있네. 흥미를 잃고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손을 놓게 되었어요. 우물이 너무 깊어. 개구리일 때는 올라갈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 떨어진다 진짜. 그리고 몇 개월 후 같이 입시를 했던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야 엔트, 네가 이제 나보다 잘 그린다고 말할 수 없을걸? 무슨 게임 컷신처럼 땅 등장한 이 친구는 군복무를 하며 인물화를 그렸고 석고소묘를 할 때 저에게 밀렸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두둥. 와, 무료했던 일상이 흥미롭게 변했습니다. 친구가 같은 소재를 놓고 그려보자고 제안했고 아마 제가 이 타조를 골랐을 거예요. 그렇게 사절지에 첫 동물작을 그리게 되었어요. 소재만 바뀌고 석고상 그리던 방식과 동일한 과정이네요. 이때는 희한하게 자료를 보고 그린다는 거부감이 조금 적어졌는데 그림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친구와의 대결로 게임처럼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의 본질이 그림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경쟁심에 있는 건가 고민에 빠진 채로 질감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작은 구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경험해보듯 표현이 올라갈 때마다 신기했어요. 왜 막 스스로 놀라? 재밌는데? 질감 좀 더 넣어볼까? 대비가 강했던 자료라서 크게 막히는 부분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네요. 보통 이런 자료는 빛을 못 받는 어두운 부분만 잘 잡아도 시각적인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 이후 디테일이 문제지만요. 친구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고수가 되어 나타난 것일까? 설레임과 긴장감이 공존했어요. 뭐야 너? 그리고 그림을 교환하고 평가하기로 한 09년 2월 22일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딱 지었습니다. 과정이 무난하게 흘러가서인지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 왜 쉽지? 내가 쉬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고민 끝에 나온 역작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림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왔는데 학생 때와 달리 역전당해서 패배감에 휩싸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 마음 어떻게 하면서 그림 파일을 시간 맞춰 서로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저는 순조롭게 주지 않았어요. 삼국지를 그동안 14번 정도 읽었거든요. 미리 왼손으로 그려놓은 그림판 타조를 전송하고 친구의 타조 그림 파일을 받은 후에 긴장하며 먼저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대 맞은 또치를 들고 온 거예요. 뭐지? 제 친구는 누구나 겪는 과도기에서 자만을 하고 만 것이죠. 와, 이거 나 되게 예전에 겪은 곳인데. 야, 너도? 친구는 가짜 파일을 받고 또치처럼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착각해서 풀리면 충격받을까봐 조금 망설여졌지만 제 그림을 전송했습니다. 착해진 제 친구는 그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아프니까 친구인기다 마.
대체 복무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리 잡게 된 이후에 야금야금 그림을 그렸어요. 자리를 크게 펼치고 그리기 어려우니 A4에서 16절, A5에서 32절 사이즈에 종이는 되는 대로 갱지, 이면지, 일반 도화지 상관없이 잡히는 대로 그렸어요. 어디에든 그려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왜 있었니 그때? 친구와 타조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재미 덕분에 고마워. 웬만하면 저작권 없는 자료를 구해서 동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첫 동물작으로 리트리버를 선택했어요. 어렸을 때 동물학자가 꿈이어서 동물 전집 같은 책을 계속 보고 그리며 자랐거든요. 좋아하는 소재를 그리자 자료를 보고 그리는 거부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크게 의미를 찾지는 못했네요. 그냥 그린다는 정도였죠. 귀를 빼놓고 얼굴부터 그린 이유가 종이를 책상에 눕혀놓고 오랜만에 그리다 보니 손으로 그려놓은 부분을 뭉개면서 번질까봐 머리를 조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리트리버를 완성해봤더니 재미가 솔솔한 거예요. 매끈한 석고상과 다르게 질감을 표현하는 맛이 시각적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보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와, 진짜 되는데? 신기하다. 또 그려볼까? 두 번째 동물은 콜리입니다. 웬만하면 과정을 다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15년 전이라 찾기가 어렵네요. 배경도 강원으로 이쁘게 넣어보고 신나게 달린 후 들판에 엎드려 있는 상황과 환경을 살려서 마무리해봤습니다. 잘 됐다는 것은 아니고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다. 동물 다큐를 보다가 연약한 아기 치타를 보고 성체가 되기 전 위기의 상황들 속에 놓여진 감정을 담아보면 어떨까? 현재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반을 나누어 디자인하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환경의 질감이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는지 관찰을 하게 되고 실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자료를 보고 그려도 깨닫는 게 있는데 단서가 더 명확하게 보여서 공부 되겠다. 질감을 더 그려보자. 그림을 4, 5년 그린 시점에도 안 그려본 소재가 너무 많았어요. 과정이 아주 체계적일 때는 아니었지만 그리드나 부분으로 완성해가는 방식은 재료 숙련도만으로 가능하다 생각해서 피하게 됐어요. 석고상을 그릴 때처럼 순환하듯 점점 작은 면을 향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정도의 질감이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쏟아지면서 예측하기 힘든 방향과 모양으로 흩어져 나가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다듬었어요. 물이 막 쏟아져. 이거 어떡하지?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까지 그린 그림 중 가장 집중력이 좋았어요. 그동안 선을 문지르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왠지 싫다는 감정으로 기피해왔는데요. 더 작은 표현을 위해서 문지르는 방식을 연구해봤어요. 뭉개진다, 까맣게 탄다, 얼룩진다 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면 처리가 굉장히 잘 된 표현인데 환경에 맞는 톤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한 장의 하나의 깨달음만 얻어도 정말 성공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만 그리기 싫으니 감성적인 표현을 올려보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인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표현이 추구하는 회화 장르와 크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알게 되었어요.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7년 뒤에 똑같이 생긴 악갱이 홍만이를 양줍하면서 의미가 더 깊어진 그림입니다. 고양이가 막 커져. 이쯤 되니 자료를 보고 그려도 생각을 담아낼 수 있겠다 느껴졌어요. 멈췄던 스칼렛 요한슨을 꺼내서 다시 이어 그렸습니다. 구석에서 오래 기다렸어. 초반에 느꼈던 자료를 보고 그릴 때 지독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라 차분하게 과정을 밟아 나갔어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곁들이며 마무리. 거의 1년 동안 묵혀둔 그림을 결국 이어나가며 끝낸 경험은 앞으로 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끌어나갈 수 있게 된 코어 역할을 해주었죠. 조금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적인 이미지 정도만 생각했지 하이퍼 리얼리즘류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베껴 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실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해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교차하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토미 리 존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디테일한 피부결 표현은 또 처음이니 긴장되기 시작했는데요. 수단에 나가는 표현은 연전연승.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디테일을 잡는 것이 문제였지만요. 하이라이트에 화이트를 찍으며 마무리. 실작으로 보면 화이트의 이질감이 강해서 재료 혼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해봐야 알 수 있는 경험은 한 번에 각인될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된다.
과정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는걸? 원리에서 벗어나 결과만을 생각하고 표현력으로 채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 아기 인물화입니다. 복잡한 피부 질감을 소화해봤으니 매끈한 피부와 샴푸 거품에 젖은 머리, 질감도 그려보고 싶었어요. 의도와 생각을 담아내는 과정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죠. 눈동자에서 아기의 순수함이 가득 담길 때까지 머무르며 마무리. 이번엔 젊은 남성으로 부족했던 과정을 필력으로 해결하려는 악수를 두었네요. 원리를 담아야 하는데 면 처리가 아주 엉망인데 문질러서 처리하는 착색 방법을 너무 의존해서 과정을 흘려 넘겼기 때문이죠. 문질러서 제대로 면 처리하려면 밑과정이 훨씬 탄탄해야 된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이미지가 강렬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글이글한 표현을 위에 첨가해주면서 마무리. 되게 적나라하다. 접근 방식이나 생각이 풋풋하죠. 곱슬머리에서 그룹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결을 최대한 살려보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네요. 그 다음 키라 나이틀리. 노인, 아기, 남성을 그려봤으니 여성으로 소재를 골랐어요. 긴 웨이브 머리는 또 다른 도전이었고 그림 안에서 매혹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노인, 아기, 남성, 여성의 피부결은 모두 달라서 질감의 크기와 매끈한 정도를 정하며 진행했어요. 과정이 다 어디 간 거야? 없는 것이 아쉽네요. 빠르게 넘어가고 서양인만 그렸으니 동양인으로 고른 것이 좋아하는 가수 박효신입니다. 16절 얇은 도화지에 반신을 담으려고 했더니 부위마다 면적이 너무 작아져서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형태와 분위기, 연필 질감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배경에서 무대를 표현해보려고 블링블링하게 처리했네요. 귀엽다. 이글이글에 이어서 블링블링.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줄무늬가 있다면 어떨까요? 줄무늬는 기준 톤이 되고요. 중첩할 수 있는 재료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한 소재였습니다. 다만 연필은 어두운 재료고 백호의 털은 밝았기에 밝게 조절하며 짧은 털 질감을 올려내기 까다로웠어요. 자칫하면 얼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의 용맹함이 잘 담기길 바라며 마무리. 사실감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해결하기에 몇 번의 경험으로는 부족했어요. 소재에 따라 퀄리티가 조금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정에서 막 정신을 못 차려. 피부 질감이 또렷한 소재를 골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갱지와 비슷할 정도로 얇은 도화지에 그렸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두운 부분에서 수정할 곳이 많이 생기며 종이의 데미지가 심하게 누적되었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눈 한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과감하게 수술을 시작했어요. 바이탈 체크하고 CRP 몇이야? 메스. 왜 저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잘라낸 부분의 경계에서 티가 크게 났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곡선이라 티나나? 직선으로 잘라야 되네. 한 번 더 잘라냅니다. 의료사고인데 이거. 사각형으로 잘라내면 끼울 때 사이즈를 오차없이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티가 안 나는 듯 하지만 실작으로 보면 오른쪽 눈에 사각형 실선이 보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레전드네. 두건에 있는 주름의 무늬가 정확한 각도로 꺾이게끔 표현하고 대상에서 느껴지는 깊은 연륜이 피부와 눈빛에 담길 때까지 순환해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얇은 종이에 그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뽕에 취해 있었구나.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뭇가지 하나 딱 들어서 엄청 잘 싸워요. 그런데 막 전설의 명검을 들었어. 막 더 잘 싸워. 그럼 당연히 좋은 도구를 갖출수록 더 좋은 거지. 눈에 보이는 거 뭐 대충대충 집어가지고 하는 게 방심하는 거고 그건 사실 장인의 자세가 아니지.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장인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싶었으니까요. 재료를 좀 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라이싱지를 구매했어요. 보드류의 모형지로 자주 쓰는 단단한 합판 같은 종이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내구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번 인물화의 마무리가 아쉬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진행한 인물화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빛은 10시 방향 위쪽에서 오고 좁은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네요. 해적 코스튬을 한 강한 이미지의 노인입니다. 모자와 안대에 금속 장신구 빛반사를 차분하게 만들어가고요. 모자 안쪽에 얇은 털실이 돋보이지 않게 처리를 잘해야겠네요.
수염과 머리카락의 결이 뭉쳐있지만 선명하게 보여서 하나하나 잘 묶어주며 진행해야겠죠. 눈가의 주름과 팔자주름은 돋보이게 만들고 이마 주름은 빛의 양이 적어서 톤에 맞도록 스무스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코 쪽의 모공과 얼굴 모공의 종류는 다르게 볼 쪽의 잔털 처리와 어깨 쪽의 보풀을 강하지 않게 순환하며 마무리. 큰 구조 위에 작은 구조를 이렇게 잡아 나갔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어요. 라이싱지에서 연필의 끝색이 수월하게 잘 나오고 잘 받아줬기 때문에 배경이 어두운 소재를 골라 한 번 더 진행했어요. 손안에 있는 귀여운 병아리, 12시 정면 방향에서 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한 실내 강원이고 그로 인해 그림자가 정면 뒤쪽으로 빠지며 얇게 보이는 상황이죠. 배경부터 칠해서 기준톤 잡고 안쪽으로 순환하며 들어갈 준비해 주었고요. 불사조로 응용해서 그릴까 하며 머리깃을 세워 그리다가 위로 잡혀있는 시점에서는 솟아있는 머리 형태가 애매하니 깃을 점점 낮추며 마무리했어요. 괜히 뭐 하나 해보려고 저러다가. 병아리 머리 부분은 털이 짧고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몸쪽은 털이 길어지며 결이 느껴지되 귀엽고 통통한 양감은 잃지 않아야 하죠. 손톱과 주변 각질, 손의 피부 질감은 얼굴 피부와 다르게 더 건조하고 조직화되어 있게 표현해야 돼요. 손가락 마디, 병아리 발, 손금, 손목 주름은 자세히 보기 시작해야 눈에 띌 정도로 강도를 조절해서 만들고요. 카메라의 강한 플래시가 주 강원으로 작용하는 만큼 그 범위 중심 안에 강한 표면 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잡아냈어요. 그림을 그리고 표현력으로 묘사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점점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 평면 안에 3차원 공간을 뽑아내야겠다는 목적을 강하게 세웠어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실감은 사진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라이싱지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정재영님을 그려봤어요. 강원 개수와 위치가 다양한 상태인데요. 주 강원을 가장 밝은 쪽인 9시 뒤쪽 방향에 놓고 첫 번째 보조광은 카메라 플래시로 설정해서 정면, 두 번째 보조광은 반사판으로 설정해서 3시쯤으로 놓고 진행했어요. 이미지를 보고 상황을 추측한 것이라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그림 안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 환경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물 초상화의 경우 시점이 대부분 대상의 눈높이 선상에 있는 편이에요. 기울기가 있는 정면은 대칭인 듯 하지만 비대칭이면서도 균형감 있게 그리기 정말 어렵죠. 대표적으로 줄리앙 정면이 괜히 통곡의 벽이라 불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태를 처음부터 확정짓고 들어가지 않고 대략이라는 범주 안에 놓은 후에 조립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전에 많이 해본 조립식 같이요. 기준점을 잡아 범위를 설정하고 주변부를 맞추며 수정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형태가 점점 정확해지는 과정을 순환합니다. 단점은 과정이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 있다. 장점은 큰 구조에서 작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원리를 지키며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아마 실미도 군인 역할 하셨을 때일 거예요. 머리카락과 인중, 턱 및 수염은 짧은 털로 부위마다 강도 조절하며 들어가고 훈련하며 땀 흘린 피부 광택과 빛의 양이 적당할 때 보이는 거친 피부결을 살려서 표현했어요. 배경에서는 전동 지우개를 사용했는데 역시나 종이의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가서 저때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되었어요. 일반 지우개면 충분합니다. 카리스마 있고 비장한 이미지가 연출될 때까지 다듬다가 마무리. 라이싱지는 내구도가 정말 강한 반면에 연필로 낼 수 있는 고유의 중간톤이 일부분 생략되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서 입시 때 이용하던 켄트지로 변경하게 됩니다. 모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소묘 종이는 내구도와 표면 정도가 적당한가를 보고 결정하면 되죠. 당연한 것도 이렇게 돌아가기 있기? 사자, 범고래, 기린, 악마를 보았다를 순차적으로 그려보며 구상미술, 사실화에 대한 개념과 이론, 그림에 실용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듬어 갔어요. 일반적으로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직접 대상을 촬영해서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이 들 때쯤 렁준이라는 중국 화가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좋은 그림의 기준을 사실적, 추상적, 미술의 사조나 갈래 또는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림 실력이나 스킬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화려하다, 정적이다, 튀어나올 것 같다, 빠져들 것 같다 이런 감정의 영역도 아니고요. 소묘 수채화 유화 아크릴 일러스트 디자인 장르나 재료의 기준도 아닙니다.
압도적이다, 영감을 받았다, 감동이나 감명받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성역의 느낌도 아니에요. 다 아니래. 그럼 뭐야 대체? 와, 나도 저렇게 그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이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렁준의 그림은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전직 켄트지를 준비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나 렁준이 아니 현진인데 이렇게 그려보고 싶으니까 너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복잡한 거 찍어서 보내봐. 탈락. 아니야, 조금 더 힘내봐. 마침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털옷이 있었고 착한 제 친구는 초상권을 저에게 순수히 넘겨주며 DSLR 카메라를 빌려와 촬영을 도와주었어요. 친구야, 이때는 몰랐지. 내가 13년 넘게 이 그림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지고 나올지. 잠재 능력까지 쥐어짜볼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주광은 1시 쪽 앞방향에 놓고 보조광이 11시, 10시, 2시 사방에서 오는 실내 환경입니다. 연필로 낼 수 있는 모든 톤을 사용하고 싶어서 대비가 적은 상황으로 구성했어요. 잘 소화한다면 우리가 늘 생활하며 보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모두 분산돼서 시선이 흩어질 수 있는 큰 위험 요소가 있어요. 털질감이 그룹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길이 때문에 개별적으로 잘 보이는 가디건을 주름과 맞추어가며 하나하나 진행하고요. 안에 입은 옷은 어두운 색상, 스웨터 원피스에 자수가 다른 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피스니까 하의까지 내려와 있죠. 털실의 짜임새와 중간중간 들어간 보풀을 잘 살려주었고요. 검정 레깅스의 질감과 무릎에서 늘어나며 반투명해지는 부분의 처리도 신경 썼어요. 의자 쿠션, 인조 가죽 특유의 거친 듯하며 매끄러운 질감과 그 하이 버전격인 손잡이 우레탄 부분도 차이를 두었고요. 얇은 방석에 앉은 무게로 인해서 움푹 들어간 부분, 돌출된 방석 질감도 잘 살렸습니다. 머리카락은 뭉쳐 보이되 자세히 볼수록 결이 한 올 한 올 살아있어야 하고 피부는 매끈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모공이 연출될 수 있도록 계속 조절하며 그렸어요. 빛을 덜 받는 목 부분에 주름도 아주 약한 정도로 잡아냈고요. 깍쟁이 같으면서도 착한 친구의 인상이 나오도록 마무리 지었습니다. 1090-788 전지 사이즈에 8시간씩 45일 정도 그린 제 인생작이 나왔습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을 목표로 작업한 것이라 만약 지금 다시 그린다면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이게 표현할 만한 부분이 보이네요. 렁준의 그림이 파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의 오래된 제자이자 스승이기도 한 리 종창군에게 받은 정보입니다. 자, 분명히 내래 모나리자 미소에 관한 디자인이고 이래저래 해서 저래 해서 인쇄하는 겁니다. 결국 다 그린 후 복제가 가능하도록 파나 처리를 한 것인데요. 와, 어쨌든 대단하다. 그리고 정보 감사합니다, 스승님. 다시 그림으로 넘어와서 이대로 성장한다면 극사실 이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심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영역도 꿈같고 멋지게 다가왔지만 사실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고 그림의 완성도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확실히 예전보다 즐거움은 떨어지게 되었어요. 성취와 보상이 늘 반비례하는 상황도 컸고요. 능력을 살리면서도 아직 세상에 없는 표현 방식은 없을까 고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동물원에 갔어요. 사육 환경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야생이 아닌 상대적으로 갇혀있는 좁은 공간에서 아기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원숭이의 모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2절 켄트지에 촬영해온 원숭이를 그렸어요. 이번에는 사실적인 표현 위에 촬영하며 느꼈던 묘한 감정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정통 수채화를 할 때 번짐이 미적인 요소로 굉장히 매력적이라 느껴왔어요. 배경에 번지는 느낌을 연필로 하나하나 살려서 그려봤습니다. 당시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성으로 묘하게 잘 마무리 지었네요. 뭔가 센세이션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크게 없었던, 같은 방식으로 전지에도 그리고 몇 장 더 진행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할게요. 촬영할 때 모델을 정말 잘 골라야 합니다. 이후에 수채화, 유화를 진행했고 그러던 와중에 길냥이를 구조하게 되었어요. 개냥이 그 자체라 나복이라 불렀는데 7일 만에 고양이별로 돌아갔어요. 이미 범백에 걸린 상태라 병원에서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 행복했길 바라면서 나보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 그려주었어요. 홍만이랑 잘 지내고 있어라. 진행하던 유화를 마치고 드로잉을 섞어서 부엉이를 그리며 오랜만에 연필 재료를 사용했어요.
3년 정도 사실화 장르를 진행하며 저에게 사실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현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영역 중 하나로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싶을 때 꺼내어 가져오는 요소로 장착이 되었죠. 의도를 나열하자면 많이 길어지니 앞으로 있을 영상들에서 풀어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때도 보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정도로 앞길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 세상은. 열심히 그려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그림 그린다고 뭐 돌아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집에서 백수 신세인 거예요. 성과라는 것이 그림 안에는 존재해도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공간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뭐 하면 뭐 될 거다 라는 것들은 외부적인 운 또한 개입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모를 때나 큰소리 쳤지 호언장담이 무너지는 일을 수십 번 겪다 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이때부터였을까요? 더 과묵해진 것이. 말이 뭐가 많아. 할 수 있는 것은 그림뿐이니 해온 경험과 지식, 표현을 정리하여 소묘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묘를 하면서 막힐 때마다 정말 읽고 싶었던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기본기 파트 타이트하게 따로 만들고 그 심화 과정으로 대상을 직접 촬영한 후에 소재별로 나눠서 그리는 과정을 작성했어요. 정물로 캔버스 운동화를 그렸고요. 풍경으로 망상 해변가를 그리고 동물로 집에서 키우는 닥스훈트, 제비를 그렸네요. 여기에 이렇게 배경 처리하는 방법도 디테일하게 작성해 두었는데 이 책은 결국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해놨는데 과정 중에 무언가 정리가 되니까 성장을 하고 그걸 또 다시 정리하다 보면 또 성장을 하고 정리를 하면 할수록 써놓은 내용이 빈약하게 느껴져서 매해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가 기약 없이 밀어놨네요. 가장 고점에서 출간하고 싶은 책입니다. 현재 출간한 책들은 그림 그릴 때 느끼게 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연필로 구상미술에서 사실화를 그리던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베껴 그리고 의미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한 장 한 장 그려나갈 때마다 인식은 크게 달라졌어요.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그릴 수 있다는 얘기 또한 딱 그 정도의 완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쉽게 얘기하는 만큼 쉽게 느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법.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느끼는 사실이라는 이 현상은 객관적이지만 개개인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화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평면에 담아내는 일입니다. 각자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로 사실적인 환경을 구축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장르 불문하고 많은 상황에서 무언가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규정한다면 과거에 제가 그랬듯 본인이 의미 없이 생각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는 존재의 가치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물론 가치가 균등하고 일정하진 않지만 그러한 단서를 찾아나가는 것 또한 사실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년 전에 깨달음을 뒤로한 채 현재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그림풍을 많이 바꿔서 언제 또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무기 중 적재적소에 쓸만한 것이라 생각되어 적당히 사용해 나가고 있고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훨씬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이론과 함께 밑작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과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된 세상에서 지식을 쌓고 전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 해본 일도 정보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기에 중요한 것은 해석과 적용입니다. 경험을 통해야만 직접 알 수 있는 심도 높은 과정만이 그 분야의 좋은 해석을 만들고 알맞게 적용될 수 있죠. 저번 영상에서 연필과 석고소묘가 꼭 그림의 기본이 아니라 말했듯 사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는 전체 이해도를 총괄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이지 무언가를 대표하거나 특정 짓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찾아나가고 챙겨 나가야 하는 포괄적인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사실적인 해석과 표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각이 여기까지 도달한다면 거부감을 가지거나 배제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미술에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익혀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페인팅이 될지 옥타나가 될지 시범작이 될지 인터뷰가 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영상 퀄리티 올려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